진도 또 나갑시다. 일단 숙제를 너네들이 연습 문제, 단원 종합 문제 해와야 되니까 그거 숙제할 거를 내가 줄게요. 물론 책에다 해와도 되는데 책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좀 뽑아왔거든. 이거 안 받았지? 여기다 풀어봤지? 책에 풀어도 되는데 책에는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세요. 단원 종합 문제.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거 잠깐 보고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좌회전 금지 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맞지? 네, 34번. 그래. 자, 호수가 있고 호수가 있는 요 문제에서 지금 좌회전 금지 개념이 이제 추가되는 문제인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좌회전 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길을 그려야겠네. 4칸, 6칸.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잘 된 친구들은 잘 그냥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푼 친구도 있지만 아직까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상 계산했는데 정답이 안 나온 친구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로로는 6칸이 있고 세로로는 4칸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호수가 여기 있는 거죠? 네. 자, 호수가 있으니까 여기 장까지는 다 지우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자, 일단 좌회전 금지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 상태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전체 경로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가 P죠? 자, P 지점을 좌회전으로 가는 경우를 계산을 해서 그 경우에서 빼겠다는 거야. 왜? 좌회전 금지니까. 맞지? 좌회전으로 굳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경우를 구해서 빼면은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럼 우선 전체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서 경유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자르겠지? 이렇게 자르면 그때 생기는 교점들, 얘네들을 이제 경유지로 잡는 거야. 자, 얘네들을 경유지로 잡으면 이름을 붙여야겠죠. A, B니까 C, D, E, F 정도를 잡자. 자, 그리고 이제 경로를 써보는 거죠. 자, A에서 F로 가고 F에서 B로 가는 경우.
자, 그리고 A에서 P는 지금 보는 거 아니야. E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자,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서 해봅시다. 자, A에서 F로 가는 경우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그래서 4팩, 2팩분의 6팩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FB는 이제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A에서 1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좀 똑같네. 자, 4팩, 2팩, 6팩. 그리고 E에서 B. 자, E에서 B로 가는 거는 좀 다르네. 자, 4팩, 2팩,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6이고 D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자, 이건 4고. 자, A에서 C로 가는 거 그냥 이렇게밖에 못 가죠? 하나, 둘. 이거는 1, 1이니까 그냥 1이네. 자, 그래서 이 친구들 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15냐? 15. 4, 3, 6. 90. 그리고 24, 1.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30이니? 130 맞습니까? 130 나오네. 자, 그럼 전체 경로 130에서 이제는 P를 그러니까 이렇게 좌회전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를 구해보자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좌회전해서 이렇게 온다는 건 여기서 이쪽으로 와야지 좌회전해서 이리로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경유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P가 있으니까 여기에 P1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 P 찍고 여기 가야겠죠? 그쵸? 알지? 여기를 잡아도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경로를 구할 거야? 이제는 이걸 이제 뺄 건데 결국은 이걸 계산해서 뺄 건데 어떤 경로? A에서 P1 갔다가 P 갔다가 P2 갔다가 E 갔다가 D 가는 거죠? 맞지? 요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 더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요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로 가는 걸로 마무리 되겠지. 자, 그런데 그래. 그럼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3이고 이건 3개고 이거는 1개고 이것도 1개죠.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1개고 그리고 E에서 B로 가는 거 요거는 요거죠. 요거 2팩 2팩분의 4팩이죠. 족한 판이니까. 자, 그럼 저거 계산을 하면은 15냐? 4, 3, 6, 18이네? 18이죠? 맞아? 138. 그러면 전체에서 18을 빼면 얼마야? 112냐? 여기 답이 110인가? 답이 110이네. 맞죠?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원 종합 문제는 숙제로 해오시고 잘 안 되는 거는 월요일 날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복 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중복 조합 봅시다. 자, 중복 조합도 이제 너네 그 책을 통해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 이것도 표가 왔거든? 책에 너무 쓰기가 불편하면 여기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요것도 좀 널찍널찍하게 해놓은 거라서 여기에다가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복조합 봅시다. 자, 중복조합은 어떤 그 개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복조합. 여기 예시가 있는데 너네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쉽겠죠? 자,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6C3 하면은 무슨 뜻이니? 6C3 하면 무슨 뜻이야? 여기 6개는, 여기 6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서로 다른 6개인 거죠, 그죠? 어떤 서로 다른 6개가 있는 거야? 이 3은 뭐야? 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중복 조합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쓰거든. 이제 H 이렇게 쓰면 이게 중복 조합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숫자와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자, 여기 앞에 오는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6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오는 거는 다 서로 다른 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서로 다른 6개고 이것도 서로 다른 6개야. 그런데 이 3은 뭘 뜻하는 걸까?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아까 이거는 어떤 의미였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냐는 거야?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오렌지가 있다고 해볼게. 오렌지. 자, 오렌지가 있어. 오렌지가 6개가 있다고 해보자. 자, 오렌지가 6개 있고 사람이 3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뭐 A, B, C 이름 붙이자. 자, 사람 A, B, C라는 3명의 사람이 있는 거야. 오렌지가 6개가 있고. 그쵸? 자, 여기서 이 오렌지는 뭐냐면 뭐 오렌지 A, 오렌지 B, 오렌지 C 이게 아니고 이 6개의 오렌지는 다 같은 거야. 이해되죠? 다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오렌지 6개를 이 사람 3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인 건데,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의 배열로 만약에 쓴다 해보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이 상황, 자,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A가 저기 오렌지를 몇 개 받은 거야? 4개. B는? 1개. C는? 1개. 그렇지. 그런 상황이겠지. 근데 이 상황하고 자, 이 상황이 또 있다고 해보자.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A 4개. B 하나. C 하나. 위의 상황과 아래 상황이 똑같죠?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순열로 가야겠지? 근데 이거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이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이건 조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조합이고 이거는 중복 조합인 거야. 그래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어떤 거를 처리를 할 때는 중복 조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야. 여태까지 너네 문제 풀 때 어떤 서로 같은 어떤 아이들을 뭐 누구한테 나눠준다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있어? 여태까지 있었어? 없었지? 같은 종류의 다수를 뭔가 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배울 내용이 그 내용이야. 처음 소개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준다 뭐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 근데 지금은 서로 같은 종류를 서로 다른 누군가한테 뭐 나눠주자 뭐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순열로 봐야 될지 조합으로 봐야 될지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방금처럼 요 상황이나 요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니까 그죠? 조합으로 처리를 하는 게요. 그래서 중복 조합이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해서 H를 써서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되니? 자, 아까 내가 말했지. 요 앞에 오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했어?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숫자가 온다고 했어. 지금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 게 사람이 다른 거니 오렌지가 다른 거니? 사람이 다르죠? 그럼 앞에 와야 되는 숫자는 무슨 숫자겠어? 3이야 6이야? 지금 6개와 3개가 있잖아. 앞에 와야 되는 게 6이야 3이야? 내가 앞에 오는 거 뭐라고 했어? 요 앞에 오는 거 앞으로 뭐 H나 C나 파이나 다 마찬가지야. 뭐 P나 앞에 와야 되는 우리가 보통 N이라고 쓰잖아. N은 무슨 값이야? 서로 중복이 가능한 거 할 때 앞에 오는 거였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서로 다른 것들이 앞에 온 거죠? 그럼 여기서 6개가 서로 다른 거야? 3개가 서로 다른 거야? 그래, 3개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자, C랑 P 같은 경우는 여기 N이라는 숫자와 R, 둘 다 N과 R이 있는데, N과 R을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되니? C와 P는?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당연하지?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5개를 뽑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C랑 P는 큰 숫자를 그냥 앞에다 쓰면 돼. 고민하지 말고. 그런데 H랑 파이는 얘가 더 값이 작을 수도 있어, N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고. 3H, 방금처럼 3H6나 아니면 3파이6 이런 게 가능하다고. 중복되는 경우.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살펴보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 여기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죠. 자,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비교라고 해서 여기 내용이 있거든. 자, 이 내용 보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 그러니까 상자가 4개가 있는 거야. 상자가
A, B, C, D 4개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공은 5개가 있는 거죠. 자, 공은 지금 서로 같은 거죠? 공 5개. 같은 공이 같은 공.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것들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의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4H 온 거야. 4H. 그죠? 그러니까 4H5라는 건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뭐 A, B, C, C 이런 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공을 A 상자에 2개 넣었고 B 상자에 1개 넣었고 C 상자에 2개 넣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맞죠? 얘네들의 순서는 의미가 없고 그죠? 어차피 같은 공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 자, 상자가 이번에도 A, B, C, D 4개의 다른 건데 이번에는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넣는다라고 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 공이 지금 같은 공이 아니잖아. 같은 공이 아니잖아. 자, 서로 다른 공. 서로 다른 공이야. 다른 공이 이제 3개가 있는 거야.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로 계산해야 되니? 서로 다른 공이라는 건 공끼리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공끼리 구분된다는 건 조합으로 생각해야 되니? 순열로 생각해야 되니? 순열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치? 순서가, 그러니까 자리가 있다는 거야. 공이 3개가 이렇게 자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순열인데 이거를 중복 순열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중복 순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파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앞에 오는 숫자나 뒤에 오는 숫자나 다 서로 다른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이 H 할 때밖에 없어. 나머지 파이라든지 C라든지 P는 다 N 값이든 R 값이든 둘 다 서로 다른이 붙는 거야. 서로 같은이 사용되는 경우는 중복 조합일 때밖에 없다고. 아무튼 여기 있는 숫자도 다르고 여기 있는 숫자도 서로 다른 건데 앞에 오는 숫자가 어떤 숫자를 쓴다고 했니? 중복이 가능한 숫자가 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상자가 중복 가능하니, 그러니까 지금 공을 상자에다 넣는 거야. 똑같이. 상자가 중복이 가능하니 공이 중복이 가능하니? 그렇지. 상자가 중복 가능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공이 뭐 스몰 ABC가 있다고 해보자. 얘를 내가 넣었는데 얘를 또 넣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스몰 A는 중복될 수가 없어. 하지만 대문자 A는 중복될 수 있지. 그거는 A라는 상자에 2번 넣었다는 얘기니까. 맞죠? 그래서 중복될 수 있는 4개가 앞에 오는 거고 중복될 수 없는 3개가 뒤에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3파 이상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아까 봤던 서로 같은 공 문제는 서로 다른 개 앞에 오고 서로 같은 거의 개수가 뒤에 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실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할 수 있죠. 자, H는 이 H인 상태에서는 계산이 안 되고 C로 변환을 해야 돼. 자, C로 변환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 간단해. 그냥 요 두 숫자 N과 R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거기서 숫자 하나만 더 빼주면 돼. 이런 숫자 만들어지죠, 그렇죠? 거기에 그러고 이제 C라고 쓰면 돼. 그리고 요 뽑아야 되는 요 5개는 그냥 그대로 쓰고 요 앞에 숫자가 그냥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익혀보자. 자 마플 개념기 1번 봅시다. 뭐 이렇게 까놨냐? 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축구공이 4개 이상 있고 농구공도 4개 이상 있고 배구공도 4개 이상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같은 종류의 농구공이 4개 이상 있는 거야. 같은 종류의 축구공이 4개 이상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배구공이 4개 이상 있는 거야.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C로 풀어야 돼, P로 풀어야 돼, 뭐 파이로 풀어야 돼, H로 풀어야 돼. 뭐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할까?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했어. 이거는 선택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택의 그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이럴 수도 있잖아. 요 경우와 요 경우를 다른 걸로 보냐는 거야. 같은 걸로 본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뭐라고 선택하는 방법이 수라고 했으니까 마치 이게 어떤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가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고 조합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뭐로 해석하면 되지? 네 번을 선택하는데 4개를 뽑아야 되니까 4번 선택해야 되죠? 4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종류는 몇 개 있는 거니?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니? 3H4니 아니면 4H3이니? 종류가 지금 3개가 있고 개수가 4개가 있는 거, 4번이 있는 거잖아. 그쵸? 3H4니 4H3이니? 3H4죠? 3H4